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우입니다. 2028년 6월, 저는 생애 가장 조용한 전쟁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처음으로 고백하려 합니다. 미국과의 생중계 협상장에서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을 때, 제 심장은 이상하게도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긴장되는지 말하곤 했지만, 전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아니, 담담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가 대표하고 있던 건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 자주권, 그리고 우리가 만든 시스템 전체였으니까요. 그날 전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었다. 협상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전 세계 생중계. 국가 간 협상이 라이브 콘텐츠가 되는 시대라니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걸 전략으로 사용했습니다. 협상을 무기로 여론을 아군으로 삼기 위한 계획이었죠. 그들은 말했습니다. AI는 인류 전체의 미래 자산이다. 한국의 ARDN-7은 공개되어야 한다. 그건 글로벌 안보를 위한 기본 조건이다. 표면적으로는 투명한 협력이라는 말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알고리즘을 국제 표준화하겠다는 것,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그 통제권을 넘기라는 요구였습니다. 협상장에 들어서기 전 저는 미국 대표단의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 한 이름이 보였죠. 조얼 하버드. 조엘. 그 순간 숨이 잠시 멎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미국 유학 시절 같은 연구실에서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AI 윤리와 방어 알고리즘 공동 프로젝트를 하며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자는 순수한 이상을 나누던 친구였죠. 하지만 그 이후 조엘은 국방 시스템으로, 저는 인간 중심 알고리즘으로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미국 AI 방위국 부국장이 되어 이 협상의 실무 총책임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왜 그 자리에 있었는가? 사실 저는 원래 외교관이 아닙니다. 저의 본업은 로봇공학자, 그것도 완전히 기술 백엔드 중심의 개발자였습니다. 외교 테이블에 앉게 된 건 2년 전 있었던 AI 통합 방어 시스템 내부 감사 사건 이후였어요. 그때 외부 침투 가능성이 제기된 ARDN-6의 보안 프로토콜을 제가 직접 재설계하면서 정부 내부에 기술 기반 협상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생겼고, 그 결과 과학기술안보대표라는 낯선 직함을 달게 된 겁니다. 처음엔 수십 차례 사양했습니다. 정치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협상은 감정의 기술이지 데이터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국정원 기술실장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자존심보다 시스템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은 당신입니다. 그 말이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그 협상장은 전쟁터였다. 미국 대표단은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CNN, NYT, 블룸버그 세계적인 미디어들이 대기 중이었고, 협상 시작 10분 전부터 한국, 협력 거부하면 글로벌 리스크 같은 자막이 흘러나왔습니다. 조엘은 전혀 감정 없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건 인류 전체의 안전을 위한 선택입니다.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ARDN-7은 국제사회가 함께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감시가 아니라 통제이며 협력이 아니라 권력의 구조라는 것을. 대한민국은 이미 전 세계 57개국의 AI 인프라에 알고리즘 패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ARDN-7은 단순한 국가 방어 시스템이 아니라 AI 안전의 마지막 안전장치였어요. 만약 이걸 미국이 가져간다면 전 세계 AI 시스템의 마지막 킬 스위치를 한 국가가 쥐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그건 전 세계를 위한 일도 미래를 위한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배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굴복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적도 아군도 잃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이 협상은 단순한 기술 협상이 아닙니다. 이건 신뢰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코드로 세상을 방어하려 했고, 그들은 그 코드로 세상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ARDEM-7. 제가 처음 이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만 해도 이 코드가 세계적인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를 날이 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건 전쟁 무기도 국방 장비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불안정한 AI 시스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불과했으니까요. AI는 인간보다 빠르게 학습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예측 불가능하게 오작동하기도 하죠. 제가 만든 건 바로 그 오작동을 막기 위한 백도어였고, 그 기능을 전 세계의 AI 인프라에 패치해온 것이 바로 ARDEN 시리즈의 핵심입니다. 공개하라는 명령, 그럴 수 없다는 선택. 조엘은 생중계 협상에서 수치를 던졌습니다. 세계 62%의 AI 인프라가 한국의 ARDEN 패치에 의존하고 있다. 그건 곧 단 한 국가가 세계 AI 시스템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핵심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코드를 만든 목적은 세상을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엘은 제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지연우, 넌 아직도 세상을 이상적으로 보려 하네. AI는 너무 강력한 도구야. 공개해서 다 같이 감시받는 게 맞아.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그는 감시를 신뢰의 구조로 착각하고 있었고, 그게 그들 시스템의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설계하려 할 뿐이죠. 협상장의 공기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ARDEM-7의 일부 소스코드를 시연하자 전 세계 기술자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안에 담긴 건 단순한 방어 로직이 아니라 자기검증 AI, 즉 AI가 스스로의 판단 구조를 검열하고 조율하는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코드는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방패이자 내부 오류를 감지하는 신경계입니다. 다만 이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의 통제에 종속되는 순간 그 의미는 사라집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했고, 동시에 ARDEM-7의 소스코드 일부를 비상작동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ARDEM-7이 중단되면 유럽 9개국의 교통 인프라 AI가 72시간 내에 오류를 일으키고 동남아 전력망 AI의 41%가 마비됩니다. 즉, 이미 이 알고리즘은 전 세계 AI 생태계의 뼈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건 우리의 통제욕 때문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평가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변수가 등장했다. 박유나. 협상 도중 제 뒤편에서 기술팀 막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박유나. 그녀는 천재적인 보안 기술을 가진 인재지만 아직 현장 경험이 부족해서 늘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있던 친구였습니다. 그녀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지연우 대표님, 외부 신호가 있습니다. 협상장 내부 네트워크 일부가 조작당하고 있어요.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청. 정확히는 데이터 경로 변조와 외부 의도된 패킷 주입입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태블릿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그 안엔 복구 중인 손상된 문서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LASTPROTOCOL. 기밀 문서 표시가 있는 백악관 내부 기획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몰랐던 전쟁의 본질. 그 문서 속엔 소름 끼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ARDEM-7를 공개하도록 유도한 뒤 코드 내 백도어를 식별 및 수집하고 차세대 AI 무기 체계의 보편 통제 권한으로 전환한다. 그들은 투명한 협력을 말했지만 사실은 한국의 기술적 기반을 흡수하고 AI 통제권을 완전히 가져가기 위한 정교한 전략을 실행 중이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도둑질이 아닙니다. 이건
미래의 무기 경쟁이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다. 제가 그 문서를 마주한 그 순간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협상은 파국으로 끝날 겁니다. 하지만 숨긴다면 이 나라는 영영 침묵당할 겁니다. 유나가 제게 물었습니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꺼내야겠다고. 그리고 굴복도 공격도 아닌 제3의 해답을 보여줘야겠다고. 그날 나는 내 손에 들린 진실이 세계의 안보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이걸 감추는 건 더 큰 전쟁을 부르는 일이라는 걸요. 그 문서 LASTPROTOCOL을 손에 쥐고 협상장으로 돌아올 때 제 심장은 서서히 고요해지고 있었습니다. 박윤아는 끝까지 말렸습니다. 대표님, 이거 국제 외교 문제를 넘어갈 수 있어요. 미국과 정면 충돌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충돌하러 돌아가는 게 아니라 충돌 없이 진실을 말하는 방식을 만들기 위해 돌아가는 거라고. 이게 전쟁이면 전 무기를 내려놓겠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자 조엘은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분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지연우, 우리는 세계를 지키려는 겁니다. 당신네 ARDN-7은 너무 강합니다. 저는 조용히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박윤아가 복구한 문서의 일부를 생중계 화면에 투사하겠다는 신호를 정부 기술팀에 보냈습니다. 조엘, 그럼 이건 뭔가요? 전광판에 떠오른 문서. LASTPROTOCOL. 그 아래 줄줄이 이어진 문장들. 한국 알고리즘을 수용 구조 파악 공격형 전환 검토. 지속적 백도어 식별 및 전용 코드화. 국제감시단을 통한 코드 확보 및 국제법적 우위 선점. 순간 협상장 전체가 정지된 듯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CNN 카메라는 그 문장을 클로즈업했고 UN 사이버 안보국의 이도경 사무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엘, 이 문서 진짜입니까? 조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혔고 카메라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조엘과 나 완전히 달라진 두 사람.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세상을 지키려 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계된 사람들이라는 걸. 조엘은 어쩌면 정말로 인류 전체의 위기를 막기 위해 모두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누군가의 감시 속에 존재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호 검증 가능한 시스템을 원합니다. 나는 제안을 꺼냈다. 협상장이 정적에 잠겼을 때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ARDN-7은 더 이상 한국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계의 AI 인프라를 지탱하는 뼈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조엘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겠죠. 하지만 그대로 넘기진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제안합니다. 공동운영체제 협약, 오펀 시스템 트리티. 사람들이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UN 사무국장이 메모를 받아 적기 시작했고 일본, 독일, 싱가포르 대표들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협약의 핵심은 단 하나였다. 신뢰는 감시가 아니라 상호 검증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협약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코드를 독점하지 않고 양국이 함께 실시간으로 알고리즘을 열람하고 서로의 업데이트를 검토하는 체계. 서로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를 확인하는 시스템. 그리고 협약의 조건 중 하나는 모든 참여국에게 알고리즘 일부를 공개하되 변조와 복제는 금지하며 독립감사기관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CNN, 그들의 한 줄 자막. 조엘은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그딴 협약으로 세계가 움직일 거라 생각하나? 그때 CNN 메인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굴복 대신 신뢰의 프로토콜을 선택했다. 그 한 줄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시청자들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건 전쟁이 아니라 선언이다. 오픈 시스템 이게 진짜 외교다. ARDM-7이 아닌 한국을 믿는다. 조엘의 마지막 말. 그는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넌 아직도 순진해, 지연우. 하지만 그 순진함이 오늘은 이겼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더 이상 기술을 무기로 쓰지 않기로 했거든요. 우린 시스템으로 설계하고 신뢰로 움직입니다. 그 순간 라스트 프로토콜은 더 이상 미국의 작전명이 아니게 되었고 진짜 라스트 프로토콜은 우리가 제안한 세계 최초의 신뢰 협정이 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국가를 대표한 적이 없다. 나는 시스템을 대표했고 그 시스템이 지켜낸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이 나라가 선택한 외교의 품격이었다. 협상이 끝난 후 그날 밤 저는 혼자 회의장을 돌아봤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빈 의자, 소등된 조명 아래 여전히 멈추지 않는 수많은 서버 팬의 소리. 그 작은 진동 속에서 세상이 다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CNN 스페셜 보도 신뢰의 알고리즘. 다음 날 아침 CNN은 긴급 특집 보도를 편성했습니다. 이 협상은 단순한 기술 외교가 아니었다. 한국은 독점을 선택하지 않았고 굴복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검증 가능한 신뢰를 선택했다. 그들의 단어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을 넘어서 외교 설계 강국이 되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처음엔 단지 이 알고리즘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았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협상은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인류가 기술을 대하는 태도를 정한 역사적 순간이었다는 걸요. 조엘의 사임, 그리고 한 통의 편지. 협상 종료 일주일 후 조엘은 미국 AI방위국 부국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연우는 협상에서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식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통제하려 했고 그들은 기술과 공존하는 법을 보여줬습니다. 며칠 후 그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영어로 적힌 짧은 문장 하나. I finally understand. Trust is not blind. It's engineered. 조얼. 박유나, 새로운 시스템의 주인공. 그 후 박유나는 오펀 시스템 트리티 국제검증위원회에 정식 발탁되었습니다. 이젠 기술계에서 신뢰 설계자로 불릴 정도로 성장했죠.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누른 버튼 하나가 이렇게 세상을 바꿀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대표님이 믿어줬기에 저도 제가 만든 코드를 믿을 수 있었어요. 유나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의 태도를 반영하는 거니까요. 유엔 회의장에서의 마지막 발언. 2달 후 저는 유엔 사이버 안보총회에 초청받았습니다. 세계 각국 대표들이 앉은 그 자리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의 이 조약은 하나의 알고리즘에서 시작됐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세계를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답입니다. 진짜 강국은 데이터를 독점하는 나라가 아니라 멈춰 선 세계를 다시 작동시킬 알고리즘을 가진 나라입니다. 회의장은 조용했고 이어진 박수는 짧았지만 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보내는 이유. 그 협상이 끝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연구실로 돌아와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 중입니다. 그건 전쟁을 위한 것도 방어를 위한 것도 아닌 사람을 위한 신뢰 시스템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께 보내는 건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보다 우리는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를 여러분께 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AI가 무기보다 빠르게 진화하는 시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프로토콜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 아닐까요? 이상, 대한민국 기술외교 대표 지연우의 사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을 제보해주세요. 라스트 프로토콜 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이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협상 테이블에 있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울림을 줬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만의 사연이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신뢰의 시대를 설계해 봅시다.